다시 우리 고차 방정식부터 연립 방정식까지 다시 한번 좀 다시 정리할 시간을 좀 가질게요. 오케이? 기억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고차 방정식의 기본은 뭐예요, 얘들아? 고차 방정식의 기본. 고차 방정식. 차수가 높다. 몇 차? 3차 이상을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죠. 여기 있는 얘를 해결하는 기본 전략은 뭐냐면 이거야 그냥. A, B, C, D까지 할게. A, B, C, D가 0입니다. 이거랑 완벽하게 동일한 표현이 뭘까요? 얘랑 완벽하게 동일한 표현이 뭘까요?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면 돼요. 봐봐. 선생님이 태초로부터 풀 수 있는 방정식이 몇 차밖에 없다고 했어? 1차밖에 없다고 했어. 오케이? 1차밖에 없어. 1차밖에 없는 게 정상인데 2차는 좀 특수한 상황으로 완벽하게 풀 수 있는 우리 근해 공식이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2차까지는 가능해진 거야. 근데 그 2차 근해 공식 나오는 것도 사실 1차로 풀어서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였거든. 그러니까 애시당초 몇 차든 상관없이 여기는 얘를 1차로 바꿀 수만 있다면 얘는 무조건 풀 수 있는 그런 방정식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다시 봐봐. 여긴 얘는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거나 또는 C가 0이거나 혹은 D가 0입니다를 줄여서 저렇게 써놓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맞아요? 여기는 얘는 뭐라고요?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 C가 0이거나 D가 0이다 이렇게 돼 있어. 여기는 얘가 봐봐. 이게 A가 1차 다항식, B도 1차, C도 1차, D도 1차라고 생각해봐. 그럼 저건 4차 방정식이 되는 건데 저 4차 방정식이 뭘로 바뀌어버려요? 저 1차 방정식으로 바뀝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얘가 가장 근본적인 풀이 방법이고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결과가 뭐냐면 1차와 2차까지도 신경 써주자. 오케이? 1차와 2차까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차가 있었어. 여기 1차야. 그다음 B가 그냥 2차였다고 생각해봐요. 여기 얘가 0입니다. 이 표현이랑 완전 똑같은 건 당연히 뭐겠어요? A는 0이거나 또는 뭐가 됩니다? B는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건 1차 방정식이고 얘는 2차 방정식이 되겠지? 그죠? 여기 3차 방정식을 풀 때 이렇게 1차와 2차로 나눠놓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에서도 근이 나오고요. 여기 있는 얘에서도 근이 나옵니다. 이렇게 근을 각각 구해줄 수만 있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그 근의 구조를 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봐봐요. x-2 이렇게 하나 있었고요. x의 제곱 뭐라고 할까? 플러스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있는 얘는 현재 어떻게 1차와 2차로 지금 인수분해 돼 있는 상태잖아. 그렇지?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내가 x-2가 0입니다라는 거 하나랑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가 0입니다라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개 놓고 생각한다면 여기서 나오는 근 x가 뭐가 돼요? 2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서 나오는 근이 x가 2가 되거나 또는 x가 1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게 놓고 전체적인 상황을 다시 한번 바라봐. 그럼 얘는 어때요? 현재 2라는 중근이 생기고요. 여기 있는 얘는 그냥 1이라는 근 하나가 생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중근이라고 하면 얘들아 3차 방정식도 분명히 중근이 존재할 수 있어요. 3차 방정식도 여전히 중근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그 중근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모였을 때 판별식이 0이었을 때 중근 같습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얘의 근이랑 여기 있는 얘의 근 중에 하나가 같아져도 여전히 뭐가 돼요? 중근이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나머지 한 근 1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랑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고 얘의 근 구하고 얘의 근 구했을 때 그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실제로 근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봐봐. 내가 문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해볼까? x-1 이렇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x의 제곱에 뭐라고 할까? 마이너스 2x 3x에다가 4x에다가 플러스 a라고 해볼게. 여기는 얘 0 이렇게 돼 있었다고 쳐보자. 그럼 여기는 얘가 뭘 갖고 싶어요? 중근을 가지고 싶어요 라는 조건에서 a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냥 편안하게 잘 봐봐.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되든 얘가 중근을 갖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얘 4분의 d 공식을 써보면 얘는 뭐가 돼? 4-a가 되면서 얘가 0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a가 4라는 값을 가져요. 이렇게만 생각해서 문제를 풀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여기서 나오는 이 근 있잖아. x가 1이라고 하는 이 근과 여기서 나오는 근이 또 하나 두 개 있었을 텐데 그 근 두 개를 가지고 생각했을 때 얘랑 얘도 중근이 충분히 될 수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포인트들을 놓치면 안 돼요. 문제를 풀면서.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1이 되는 경우라면 봐봐.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근을 하면 뭐 할 수 있어? 그냥 대입할 수 있어요. 대입하면은 등식 하나가 성립합니다. 여기는 얘를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 보면 뭐가 돼요? 1-4 더하기 a가 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a가 3이 됩니다. 이런 결과도 결국 1이라는 중근을 가져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여기 있는 얘의 답은 뭐가 되겠어? 3 또는 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을 잘 쪼개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져줘야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중근까지가 판별식이지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의 결론은 뭐냐면 가장 기본을 잘 지켜주세요. 이렇게 몇 차가 주어져도 상관없이 거기 있는 길을 내가 뭐 할 수 있다면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면 적어도 2차까지라도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고차 방정식은 무조건 풀 수 있습니다가 되는 거고 3차 이상의 인수분해를 우리가 충분히 다 배워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3차 이상의 방정식은 우리가 충분히 다 풀 수 있다는 뜻이 돼버립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 얘부터 보자. 여기 있는 얘의 근을 구해달래. 그럼 기본적으로 뭘 해달라는 얘기겠어? 인수분해해달라는 얘기야. 그치? 그럼 여기 봐봐. 이제는 이건 방정식이었지만 여기는 이 다항식 입장에서 바라봐. 이 다항식을 인수분해하고 싶었어. 그럼 여기는 얘는 뭘 가지고 인수분해하는 거야? 그치? 1 넣고 싶죠. 그러니까 조립제법과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방법이었잖아. 맞아? 그래서 1을 한번 넣어봤어요. 1-2-1 플러스 2가 0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아 x는 1이라는 글을 반드시 갖겠구나. 그리고 여기 얘는 1, -2, -1, 2 요거 가지고 조립제법 한번 써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너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죠? 그러고 나서 봤더니 얘는 x-1이랑 어떻게 되는 거야?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지금 인수분해 되고요. 여기는 얘가 다시 한번 2차인데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잖아. 그죠? 이렇게 해놓고 정리해봤더니 이 식이 뭘로 인수분해 됐어요? x-1과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얘가 빵입니다. 얘가 빵입니다. 얘가 빵입니다. 이렇게 3개 나오겠네요. 1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2가. 됐나요? 이 기본이야. 되게 쉽죠? 됐어요? 얘를 가지고 이제 하나씩 해석해 가면서 조금씩 어려운 문제들을 접근하게 됩니다. 봐봐. 고차방정식에서 얘들아, 고차방정식에서 여전히 뭘 가지고 있어? 고차방정식을 인수분해하면 2차 방정식을 가질 수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그 2차 방정식 얘기에서 우리 뭐 배운 적 있어? 켤레근 배운 적 있지? 맞아? 그럼 여기는 얘도 여전히 켤레근 개념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좀 이따 풀어보고 질문합시다. 다음 넘어가서 이런 것들 다 인수분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됩니다. 바로 할 수 있겠죠? 인수분해만 잘 해줄 수 있으면 되고 얘는 공통 부분이 있는 형태의 인수분해입니다. 넘어가서 보자. 요런 거 한번 볼까? 봐봐. 624번째. 자, 여기 있는 얘 4개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줬어요. 여기 있는 얘 절대값의 합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여기 있는 얘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이거 먼저 인수분해 할 거잖아. 이거는 무슨 식이에요? 보기차 식이에요. 그죠? 그럼 봐봐. x의 제곱을 t라고 치환해가지고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라고 해서 여기에는 t-1과 t-4로 인수분해 되고요. 여기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1과 x의 제곱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x 마이너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는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거의 근은 1과 마이너스 1, 2와 마이너스 2 이렇게 4개 단지. 절대값을 박아달라고 했으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가 되면서 답은 뭐가 됩니다? 6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간단한 얘기다. 됐습니다? 됐나요? 다음 넘어가서. 근데 이런 거 좀 조심하자. 이런 거 좀 조심하자. 봐봐. 두 실근의 곱이 궁금하다고 했지. 여기는 얘를 풀면 분명히 허근 2개 나올 거고 실근 2개 나올 거예요. 어디서 실근 나오고 어디서 허근 나오는지 직접 판단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겠니? 봐봐. 요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요거 5랑 3이랑 해가지고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5랑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2차까지 됐잖아. 얘가 0 되는 건 허근 나오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뭐 나올까? 루트 5y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0 되는 건 뭐가 되겠어? 뿔마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 곱해달라는 얘기구나. 답은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거야. 됐나요? 어디서 실근 나오고서 허근 나오는지 정확하게 판단해 줄 수 있어요. 여기 되게 쉬워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227번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볼게요. 보세요, 얘들아. 여기서 일단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여기 주어져 있는 이 다항식을 뭐 하는 게 기본이야? 인수분해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죠? 일단은 여기는 요 식은 무슨 식입니다? 복, 이, 차 식입니다. 복이차식을 해결하는 방법 몇 가지 있었니? 두 가지 있었죠? 뭐 t로 치환하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합작꼴로 변형하는 거 있었어. 얘는 당연히 합작꼴로 변형하는 a제곱 빼기 b제곱꼴로 변형해야 되는 문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x의 4제곱이 있고 여기 36이 있어요. 여기 있는 얘 루트 씌우면 6이잖아, 그지? 맞아요? 그 2배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가 될 거야. 그럼 얘는 12x의 제곱으로 놓는 게 가장 현명하겠다. 그래야지 얘가 9x 제곱으로 깔끔하게 떨어질 테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여기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6 전체 제곱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3x 전체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기 있는 쟤를 인수분해 보면 뭐가 돼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 이렇게 될 거고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6 이렇게 될 겁니다. 는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을 방정식 그들 지금 현재 알파랑 베타랑 감마랑 델타로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겠죠? 그럼 이제 잘 봐봐. 선생님이 무슨 짓을 할 거냐면 봐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6은 0이다 라는 이 방정식을 푸는 거고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6은 0이다 라는 이 방정식을 푸는 거잖아. 이렇게 두 개로 이게 쪼개버리는 거야. 여기는 이 하나의 식 자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봐봐. 그는 여기서 4개였는데 이 앞에 두 개를 여기다 줘버리고 이 뒤에 여기다 두 개를 여기다 줘버려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지. 사실 뭐가 알파가 얘의 근인지 얘의 근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데나 막 넣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좀 들어. 근데 그걸 좀 해소시켜 주려고 봐봐. 지금 어차피 궁금한 게 뭐냐면 내가 봐봐. 요렇게 두 개를 이거 알파랑 베타라고 세팅하고 얘를 감마랑 델타라고 세팅했다고 쳐보자. 한번 그 모든 가능성 중에 한 가지 그냥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 있는 쟤는 지금 현재 봐봐.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감마분의 1 더하기 델타분의 1 이렇게 있는 거잖아. 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얘는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고요. 얘는 감마 델타분의 감마 더하기 델타가 될 겁니다. 요거 두 개를 더해달라는 얘기는 요거 두 개를 더해달라는 얘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여기 있는 얘네들은 결국은 요거 두 개의 합과 곱으로 바로 생각할 수 있고 여기 있는 얘네들 마찬가지 저기 있는 쟤의 합과 곱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맞아요? 그렇게 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이게 알파가 아니라 이게 감마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봐봐. 이런 상황이었다면 저기 있는 저 4개 중에서 뭐랑 뭘 묶으면 되겠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감마분의 1과 베타분의 1 그 다음에 알파분의 1 더하기 델타분의 1을 이렇게 묶어주고 생각하면 똑같은 결과가 벌어지지 않을까? 빼기면 어떡해요? 어? 빼기면. 어디가? 아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빼기야? 이거 뭐 둘 중에 뭐가 빼기인지 모르고 그냥 빼기가 이렇게 있어. 이런 문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떤 근이 어떤 방정식의 근이다라고 지금 확정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는 얘가 알파고 얘가 뭐야? 감마인 상황. 그다음에 얘가 지금 감마고 얘가 알파인 상황에 따라서 저기는 저 값들이 다 달라진다면 여기는 이 문제의 답이 달라지겠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낼 수 없어. 그래서 여기는 얘는 다 뭘 세팅해놓고 내 마음대로 뭘 어떻게 세팅해놓고 시작하더라도 결국은 동일하게 답이 나옵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것들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됐나요? 됐어? 그래서 실제 답은 뭐겠어요? 여기 있는 얘는 뭐예요? 6분의 3입니다. 여기 있는 얘는 뭐예요? 6분의 마이너스 3입니다. 두 개 더해주면 답은 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고. 여기서 봐봐. 이 문제는 얘기한 게 맞아요.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 더하기 델타분의 1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얘를 알파, 베타, 감마, 델타로 통분을 해버리면 얘는 뭐가 돼요? 알파, 베타, 감마 더하기 알파, 감마, 델타. 그 다음에 베타, 감마, 델타. 하나 빠졌는데?
알파, 베타, 델타 이런 것도 있겠지.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사실 여기서는 근계수 관계로 바로 풀어버려도 괜찮아요. 우리 4차 방정식 근계수 관계 배우긴 배웠잖아. 여긴 얘는 모조리 다 곱한 거였어요. 얼마겠어요? 36입니다. 맞아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36 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3개씩 곱한 거의 합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1차의 개수를 받아보는데 1차의 개수가 지금 빵이었으니까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됩니다? 빵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걔는 그냥 답이 빵인 걸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근데 이거 서술형에서 지금 못하게 막아놨잖아요. 맞아요? 그래요? 3차 이상의 근계수 관계 교육 과정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는 그런 식으로 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줘야 서술형에서 제대로 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고차 방정식은 쪼개라고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보라고 있는 게 아니라 쪼개라고 있는 거예요. 쪼개놓고 그 근들의 관계를 정확하게 잘 생각해 주면서 문제를 푸는 게 이 교육 과정에서 너희들한테 원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애시당초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에 대한 풀이는 없어요. 다 1차나 2차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좋아요. 넘어가고 4번. 얘들아 이거 상반 방정식 기억나니? 저기는 제일 딱 봐봐. 첫 번째. 선생님이 요 문제를 선생님이 공부를 언제 시작했지? 제대로 시작한 게 선생님이 3살 때 시작했잖아. 그래서 1학년 과정을 사실 제대로 공부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학원 선생님이 되고 나서 이 문제를 처음 딱 만났을 때 이 문제를 못 풀었어요.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얘는 고1 과정이야. 고2, 고3에서는 여기를 얘를 중요하게 다루진 않거든. 근데 여기는 얘를 푸는 방법을 모르면은 얘는 답이 안 나오는 그런 형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요런 애들을 4차식 요런 애들을 너희가 발견했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사실 인수정리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드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인수정리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얘의 약수를 막 집어 넣어가지고 빵 되는 걸 찾는 걸 텐데 여기서 얘도 1이고 얘도 1이니까 약수라고 해봐야 뿔마 1이에요. 뿔마 1을 다 집어넣어봤는데 0 되는 게 없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오케이? 0 되는 걸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너희들 눈여겨서 뭘 보는 거야? 여기 있는 요 개수들이, 여기 있는 요 개수들이, 여기 있는 요 개수랑 여기 있는 요 개수, 여기 있는 요 개수가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는 이런 상황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거고 이게 대칭이 됐을 때는 상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맞아요? 여기 얘는 상반 방정식. 물론 절대값이 대칭을 이루면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여도 된다는 소리야. 오케이? 저희는 저 개수가 플러스 5일 필요는 없어요.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는 얘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니? 오케이. x제곱으로 묶어주세요. 그래서 x제곱으로 묶어봤더니 여기는 뭐가 돼요? x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4에다가 더하기 x분의 5에다가 더하기 x제곱분의 1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더니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그대로 묶이면서 뭘로 바뀌어요? x 더하기 x분의 1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로 바뀌어요. 괜찮죠? 그리고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묶이면서 더하기 5에 x 더하기 x분의 1로 바뀌고요.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바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생겨? 갑자기 공통 부분이 생겨버려요. 그죠? 만약에 봐봐 얘들아 여기는 얘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였다고 생각해봐. 여기는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면 얘랑 얘랑 공통 부분은 아니잖아. 그럴 때는 어떻게 바꿔주면 되겠어? 여기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x 마이너스 x분의 1 더하기 2라고 바꿔주면 괜찮잖아. 오케이? 그럼 또 다시 뭐가 생기는 거야? 공통 부분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뭐 해주세요? 잘 정리해서 치환해서 t제곱 뭐야? 플러스 5t 뭐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6입니다. 그래서 여기 얘가 뭘로 인수분해? t 마이너스 1이랑 t 플러스 6 이렇게 인수. 앞에 x제곱은 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오케이? 그래서 원래대로 돌려놓으면은 얘는 x의 제곱에 뭐가 됩니다. x 더하기 x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x의 제곱에 더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6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됐다면 여기는 x가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습니다. 하나씩 여기다 던져주세요. 그럼 봐봐.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 이렇게 됐나요? 이 방정식 인수분해를 완료했잖아. 그럼 이제 인수분해 다 끝났으니까 뭐 해주면 되겠어요? 실근 얘가 빵이다라는 근 찾아주고 얘가 빵이다라는 근 찾아주면 됩니다. 얘들아 봐봐.
여기는 얘 이 상황에서도 2차 방정식 다시 한번 할게. 이 상황에서도 여기는 얘가 실근 갖는지 허근 갖는지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 오른쪽에서 그렇지, 얘가 실근 갖. 반의 제곱이 되면 뭐예요? 판별식이 0인 상황이면 중분을 가져요. 그럼 얘 반의 제곱은 얼마예요? 9입니다. 그죠? 9보다 여기는 얘가 작으면 얘는 무조건 실근 갖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9보다 작은. 얘는 반의 제곱이 얼마야? 4분의 1이잖아. 4분의 1보다 크잖아, 그지? 얘는 허근 갖는 거야. 이런 것도 생각해놓고 보자마자 판별식 넣지 않고 그냥 바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 근의 공식을 써주면 답이 나오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고요. 이런 거 너무 지겹죠? 다음 문제. 자, 5번 문제 한번 보세요. 이제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 지금 여기 630번 문제를 봤는데 어떻게 풀고 싶어요? 첫 번째로 K는 어려워요. 그렇지, K를 구해야겠지? 맞아요? K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 3을 집어넣어요, X에다. 오케이? 30. 그러면 봐봐. 이제 문자가 X랑 K밖에 없잖아. 근데 내가 X 대신에 3을 집어넣어버린 문자가 K밖에 없단 말이야. K밖에 없는 하나의 등식이 생겨버리지. 그럼 그 등식, 방정식을 통해서 K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주어졌을 때 개수가 문자가 하나가 주어져 있어. 그러면 근이 주어져 있다면 그냥 넣는 거야. 그래서 넣어주면 바로 그냥 그 문자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넣으면 어떻게 돼? 27 마이너스 9K 플러스 3K 플러스 6에다 마이너스 9네요. 얘가 빵이 되고 싶었어. 그래서 요거 합쳐버렸더니 마이너스 6K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이니까 요거 플러스 24 되겠다. K는 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괜찮죠? 그래서 원래대로 다시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얘는 뭐가 되겠어? 다시 이거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뭐가 돼? 6x 마이너스 9 이렇게 될 거예요. 한근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이제 얘 뭐 하면 되겠어? 조림제곱 쓰면 되지. 뭘 가지고? 3 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 9, 빵 이렇게 되죠. 근데 사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림제곱 처음부터 그냥 바로 써도 돼. 봐봐. 1 마이너스 K랑 K 더하기 2랑 마이너스 9 이렇게 있지. 이 상태에서 그냥 3 가지고 그냥 해도 돼. 왜냐면 3으로 나눠 떨어질 거 아니야. 제가 근이니까. 그치? 그럼 어떻게 되나 봐봐. 이게 1이고 이게 3이죠. 얘는 마이너스 K 플러스 3일 거야.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3K 플러스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니까 마이너스 2K 더하기 11이 될 거야. 뭐야? 맞아요? 이상하지? 해보자. 얘는 마이너스 6K 플러스 33 이렇게 될 거예요. 그치? 더하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6K 플러스 23인가요? 이렇게 돼요. 는 빵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K값 그냥 바로 나오고 그 K값을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은 바로 여기는 이 값이 똑같이 나와요. 오케이? 두 번에 걸쳐서 굳이 저렇게 할 필요 없이 한 방에 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알고 있으면 좋겠다. 어쨌든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거는 이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은 0이라고 하는 이 2차 방정식 두 개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이 사실만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은 저기 두 근의 뭐 합은 얼마겠어? 1이겠죠? 1. 그래서 답은 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되나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뭐 넘어갑시다.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633번 문제. 일단 얘들아, 이 문제를 푸는 가장 기본적인 해법이 뭘까요? 넣어요. 넣어요. 봐봐. 얘들아, 봐봐. 방정식에 근을 알파라고 줬잖아요. 그치? 얘를 줬다는 거, 이 사실 자체에서 우리한테 지금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넣었을 때 저 등식이 성립합니다라는 뜻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한테 뭘 준 거냐면 A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B 알파의 제곱 더하기 C 알파 더 마이너스 D는 0입니다 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하고 있군요를 나한테 그냥 던져준 거야. 여기는 얘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성립하니까 저기는 쟤는 성립한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고 가지고 가자. 뭐 이런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알겠어?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얘 봐봐.
얘 마이너스 알파가 여기는 얘 실제 근이냐 아니냐가 지금 궁금한 거니까 얘를 집어넣었을 때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가 궁금한 거 아니었을까? 맞아요?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를 넣어봐요. 그럼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다시 a의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c 알파에다 더하기 d 이렇게 된 거고 혹시라도 여기가 0이 됐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식은 뭐밖에 없어? 여기는 얘밖에 없어요. 얘를 통해서 여기는 얘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만 확인해 주면 된단 말이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얘에다 통째로 내가 마이너스 딱딱 붙여버리면 여기는 이 식이랑 완전 똑같잖아, 그치? 근데 얘는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0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근이 됩니다 라고 해석해 주면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풀이입니다. 오케이? 윤지야 정신 차려줘. 다음 두 번째. 그럼 니은 어떨까? 저기다 넣어보는 거야 그냥.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알파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알파 제곱분의 뭐 c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빼기죠. 빼기 알파분의 b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a. 근데 얘가 또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지?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식은 뭐밖에 없다고? 그냥 얘밖에 없다고. 왜? 문제에서 준 식이 이거밖에 없잖아. 난 이걸 토대로 여기는 얘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 주면 돼요. 오케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는 얘를 내가 그냥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분의 1로 싹 묶어버려. 이렇게 묶어버려.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d가 될 겁니다. 그냥 플러스로 하자. 마이너스 d가 될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되겠어? c 알파가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b 알파 제곱 될 거고 그 다음 플러스 뭐가 되겠어? a 알파 세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 식을 내가 이렇게 묶었어. 근데 여기는 얘가 뭐라고 준 거야 나한테? 빵이라고 준 거야. 그러니까 얘는 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집어넣었을 때 성립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이런 식으로 찾아주세요 라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풀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해봐 얘들아. 다시 3차 방정식을 줬는데 거기에 대한 한 근을 줬어. 그럼 집어넣으라는 소리고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는 이 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거니까 이 식은 성립한다는 거니까 얘를 기준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주세요. 얘를 기준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방정식의 근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넣어봤을 때 0 되는지 아닌지만 판단하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디귿도 마찬가지. 그냥 여기는 얘를 집어넣어 버리면 여기는 얘 마이너스 붙이는 형태가 될 테니까 여기는 얘는 0이 될 게 분명합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우리 조금 심한 개념 하나만 좀 다시 정리하고 갈게요. 역수근과 대칭근만. 대칭근과 역수. 여기 두 개만 더 정리하고 갈게요. 봐봐. 얘네들의 기본 베이스는 뭐였냐면 fx라고 하는 어떤 당식이 있었을 때 걔를 가지고 내가 방정식을 만들었어요. 여기는 얘의 근이 알파랑 뭐 베타랑 뭐 감마랑 뭐 델타랑 이렇게 있었나 봐요.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4차 함수였나 보죠. 이렇게 주어져 있었나 봐. 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봐봐. 우리가 이걸 가지고 f-x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근이 뭐가 될까요? 대한 이야기 충분히 해봤어요. 맞아요? 맞아?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F에다가 뭘 넣었을 때 알파를 넣었을 때 성립하는 거고 베타를 넣었을 때 성립하는 거고 감마를 넣었을 때 다 0이 되는 거예요. 0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이 값이 뭐가 되고 싶었어? 알파가 되고 싶었어. 그러니까 x에는 뭘 넣어야겠어? 마이너스 알파를 넣어야 될 거야. 이해되니? 마찬가지 여기는 이 값이 베타가 되고 싶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베타를 넣어야 될 거야. 마이너스 감마를 넣어야 될 거야. 마이너스 델타를 넣어야 될 거야. 얘는 이런 애들이 여기는 이 방정식의 근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는 얘가 정확하게 어떤 개념입니다. 대칭근에 대한 개념입니다. 얘는 y축 대칭을 했을 때 결과랑 완전 동일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봐봐. 2차 함수로 예를 들어줄게요. 2차 함수에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고 쳐보자. 얘가 알파였어, 얘가 베타였어, 얘가 y는 fx라는 함수였다고 쳐보자.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얘 가지고 내가 y는 마이너스 f-x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x 대신에 뭐가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x가 들어갔으니까 뭐가 되겠어? y축 대칭이 될 겁니다. y축 대칭이 돼서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얘는 마이너스 알파일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베타일 수밖에 없어요. 맞아? 나는 이거는 0이다라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고 여기는 얘가 0이 된다. 얘가 0이 된다는 이 방정식의 근이 뭐니? 이게 지금 궁금했던 거잖아. 얘는 지금 이 방정식과 x축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가 될 수밖에 없군요. 이렇게 판단해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는 얘는 대칭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됐습니다. 그럼 얘랑 좀 비슷하게 f x분의 1 여기는 얘의 근은 뭐가 되겠니?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과 감마분의 1과 델타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겠지. 이거 이해되지? 왜? 여기는 이 값이 뭐가 되고 싶었어? 알파가 되고 싶었어. 그래야 성립할 테니까. 이 전체 값이 뭐가 되고 싶었어? 베타가 되고 싶었어. 그래야 성립할 테니까. 그러니까 x가 알파분의 1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근들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되나요? 여기는 얘랑 무슨 관계냐?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봐봐. fx를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자. 얘는 ax의 세제곱, 4제곱으로 할까? bx의 세제곱 더하기 cx의 제곱 더하기 dx 더하기 2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이니 알파랑 베타랑 감마랑 델타였다고 한번 생각해봐. 오케이? 근데 fx분의 1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되겠어요? x의 4제곱분의 a가 될 거고요. x의 세제곱분의 b가 될 거고 x의 제곱분의 c가 되고요. x분의 d 더하기 2가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방정식이 뭐였다는 얘기야?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과 감마분의 1과 델타분의 1이었다는 소리잖아. 맞아요? 근데 여기 얘는 지금 분수식이니까 여기는 얘는 조금 살짝 뭐 해주자? 고정을 좀 해주자. 어떻게? x의 4제곱을 양변에 이렇게 곱해버려. 이건 어차피 0될 거니까 상관없겠지. 그래서 얘랑 먼저 했더니 얘는 뭐가 돼? 2x 4제곱 되고요. 얘랑 곱했더니 뭐가 돼? dx의 세제곱 되고요. 그 다음에 얘랑 곱했더니 cx의 제곱이 되고요. 얘랑 곱했더니 bx가 되고요. 얘랑 곱했더니 뭐가 됐어? a 이렇게 됐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이 뭐였다는 얘기야? 얘네들이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봐봐. 여기 순서대로 a, b, c, d, e 이렇게 가 있는 이 개수들의 근이 얘였다면 얘네들의 역수를 근으로 받는 방정식은 뭐가 됩니다? 얘가 이쪽으로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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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순서가 뒤집어져. 도레미로 간다면 미레도로 가는 이런 상황의 개수들을 바라보면서 역수근을 갖는구나라고 판단해 주면 되는 거야. 됐나요? 다시 봐봐. 그래서 여기는 이 문제를 그 개념 가지고 그냥 눈으로 풀어보자 우리. 여기는 얘는 무슨 상황이야?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은 상황이야. 이 홀수 차수만 지금 어때? 물론 지금은 짝수 차수만 부호가 바뀌었지만 홀수 차수만 부호가 바뀌었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 저쪽으로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맞아요? 그러니까 얘 대신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은 근이 될 테니까 얘가 알파였다면 얘는 마이너스 알파가 될 게 분명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얘를 봐봐. 여기는 이 순서대로 물론 또 마이너스가 붙긴 했지만 이 순서대로 D, C, B, A 이렇게 지금 순서대로 바뀌어 있잖아. 그지? 개수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단 말이야. 얘의 근이 알파였으니까 얘의 근은 알파분의 1이 될 게 분명해요. 그리고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의 차이를 봤더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얘 홀수 차수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 뭐가 되나? 대칭근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 또 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근데 눈으로 보고서 바로 대칭근 역수근 개념만 알면 이거는 진짜 쉽게 한 3초 만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다. 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넘어갑시다. 오랜만에 수업하니까 졸리구나 많이. 6번부터 좀 중요한 얘기니까 시작하셔. 봅시다.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그 형태의 문제예요. 이런 거 봤을 때 너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봐봐. 이제 수학이 잘 안 풀리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가 안 읽혀서 그래요. 안 읽혀서. 문제 읽는 방법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수학도 독해가 있어요. 오케이? 독해가 있어. 다시 봐봐. 어떤 3차 방정식이 지금 뭘 갖고 싶었대? 중근을 갖고 싶었대. 근데 가만히 여기는 이 식들을 봐봐. 어차피 내가 근에 대한 정보는 다 어디서 오는 거라고 했어요? 개수에서 오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여기는 요 개수, 여기는 요 개수, 여기는 요 개수 이런 개수들을 다 유심히 봐야 돼. 2차항 개수는 또 없네요. 그죠? 이렇게 지워져 있는 이런 형태야. 이 상태에서 얘가 지금 중근을 갖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 일단 여기는 얘 근을 줬어 안 줬어? 안 줬어요. 아까는 여기는 얘가 뭐 알파입니다 혹은 뭐 3입니다 이런 식으로 근 하나를 줬었거든. 왜? 여기는 얘 지금 뭐가 있었으니까 K라는 미정 개수가 있었으니까 줬었거든. 맞아요? 3 집어넣어서 아까 뭐 K값 구하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
그지? 근데 그렇게 줬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얘는 아예 아무것도 안 줬어 그냥 대놓고 뭘 갖는데 중근을 갖는데 라고 한다면 일단은 여기 있는 얘에서 중근을 갖는다는 조건을 너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일단 이 방정식을 너희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이 뭐라고요 얘들아? 인수분해라고요. 나와요. 그렇지. 여기다가 뭔가를 집어넣어서 빵 되는 걸 찾아주는 게 가장 첫 번째 할 일이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금 집중이 되게 안 되는 느낌이에요. 윤지야? 아니야? 봐봐. 여기다 뭘 집어넣어? 1을 집어넣어. 왜 1을 집어넣었을까? 지금 현재 이 식에다 갑자기 x에다 뜬금없이 1을 집어넣었어. 1을 집어넣은 이유가 뭘까요? 그렇지. 여기는 이 k가 어찌됐든 사라져야지 여기 얘가 빵이 되든 뭐가 되든 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가 사라져야 돼. 그러려면은 여기 이 k가 있었고 여기는 마이너스 x에다가 이 k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x에 1을 집어넣어야지 k가 사라질 거란 말이야. 그래야 빵이 되든 말든 할 것 같아. 그러니까 x에다 일단 먼저 뭘 넣어본 거야? 1이라는 값을 넣어본 거야. 지금 선생님이 지금 여태까지 여기에서 했던 말 다 이해돼요? 왜 1을 넣어야 되는지 보자마자 1을 넣었어. 1을 넣어야 되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겠어, 채연아? 되나요? 보자마자 1을 넣었어요. 그래서 1, 빵,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k, 2k 지금 이렇게 있어요. 요거 가지고 조립제법 한번 써줍니다. 1, 1, 1, 1, 1,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k, 0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식이 뭐가 됩니다? x 마이너스 1에다가 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k는 0입니다. 이렇게 바뀌고요. 그럼 얘는 빵입니다라는 거랑 얘는 빵입니다. 이렇게 두 개로 지금 나눠지는 거잖아. 현재 상황 자체. 1차와 2차로 나눠져요. 그러고 나서 우리한테 뭘 줬어? 중근을 갖도록 해주세요라는 중근 조건을 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봐봐. 여기는 얘가 1이라는 근과 여기서 지금 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K가 여전히 남아있거든. 그치? 모르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 구하는 게 아니라 가정한다고 했어. 이렇게 가정해놓고 이 상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기는 얘가 뭘 갖고 싶었어? 중근을 가지고 싶었던 거야. 맞아? 그렇다면 상황은 몇 가지로 나눠지겠니? 두 가지로 나눠지겠지. 어떻게? 알파랑 베타랑 같아서 중근이 되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알파랑 1이랑 같아서 중근이 되는 경우도 있었을 거야. 여기서 선생님 지금 베타랑 1이랑 같다 이건 지금 배제했어요. 왜냐면 이 둘 중에 하나가 1이었을 때 중근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냥 알파가 1입니다라고 그냥 대신 해석해도 괜찮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해결하면 되고요? 판별식이 0입니다. 누구의 판별식이? 여기는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입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는 이 상황에서 알파가 1이라는 상황이면 뭐예요? 여기다 1 집어넣었을 때 성립합니다가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1을 대입했을 때 1을 뭐 했을 때? 대입했을 때 그 결과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 빵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해석해주면 되는 거야. 어쨌든 등식 하나 나오고 등식 하나 나오니까 이때 미정계수 K값 구할 수 있겠죠? 여기서 K값 하나, 여기서 K값 하나 두 개가 나올 거야. 그 두 개를 더해주세요. 이런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봐봐. 얘가 판별식이 0이 되려면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플러스 8K잖아. 근데 K값은 뭐였겠어? K값은 마이너스 8분의 1이었을 거야.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1 대입해서 빵 되게 해주세요. 그럼 얘는 2 마이너스 2K니까 K가 얼마였으면 좋겠어? 1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해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근데 잘 봐봐 얘들아. 만약에 혹시라도 있잖아. 여기서 여기 얘가 혹시라도 2차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오케이? 다시 여기서 판별식을 써봤는데 K는 몇 차식이었어? 1차식이었잖아. 그지? 1차식이었잖아. 근데 여기는 얘가 K는 2차식이 나와가지고 근이 두 개 나올 수도 있거든. K가 위의 변수가 K였어요? 아니 막 이쪽에 K가 들어가 있으면 판별식 쓰면 K는 2차식 들어가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근이 몇 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야? 두 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만약에 그 두 개의 근이 마이너스 8이랑 예를 들어서 1이었다고 가정을 해보자. 오케이? 다시 마이너스 8분의 1이랑 1이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서 이거 하나인데 얘랑 똑같네 라고 해서 그냥 어차피 마이너스 8분의 1이랑 1이랑 더해달라는 얘기보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봐봐. 여기는 얘도 1이고 여기는 얘도 1이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K가 1이었을 때는 얘 자체가 중근을 갖게 돼버리고 얘랑 얘의 근 중에 하나가 같아져 버려. 무슨 말이야? 111이 될 수밖에 없다는 소리야. 다시 잘 봐봐. 얘 봐봐. 여기서 나왔던 K값이 만약에 1이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마이너스 8분의 1이랑 1이야. 근데 여기서 나왔던 K값이 혹시라도 1이었어. 그래서 여기는 얘가 이렇게 같아졌어요. 두 개가. 그러면 K값을 다 더해달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8분의 1이랑 1을 더해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 왜냐면 이거야.
얘가 1일 때는 봐봐. K가 1이었던 상황에 대해서 저기 있는 저 상황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이 상황을 다시 한번 해석해봐. K가 1이었다면 지금은 여기 있는 1을 넣었을 때 얘가 중근 같게끔 지금 가정을 한 거잖아. 지금 현재 중근은 같진 않지만. 맞아요? 그럼 얘는 1 넣었을 때 여기 있는 얘는 중근을 갖게 되고 또 여기다가 여기 K가 1이었을 때 여기는 얘 근 중에 하나가 1이었다는 소리가 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1이라는 근을 갖게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 있던 1이라는 근과 여기 있던 1이라는 근이 생기면서 얘는 111이라는 근 3중근이 생겨버려. K가 1이면 1하고 마이너스 0이요? 아 지금은 가정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K에 대한 2차식이 됐을 때 네. 지금 이거랑 지금 문제는 달라요. 그냥 상황만 보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다시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봤던 게 뭐였어? 알파랑 여기서 근이 알파랑 베타였고 여기는 요근이 만약에 1이었다고 쳐보는 거야. 그럼 여기서 알파랑 베타랑 같은 상황에 대해서 중근을 간다고 판단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상황이 뭐였어? 알파는 1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걸 계산한 결과가 K는 1이었다고 쳐보고 1과 마이너스 8분의 1이었다고 쳐보자는 거야. 이걸 계산한 결과가 K는 1이었다고 쳐보자는 거야. 이렇게 지금 문제를 다시 그냥 새롭게 세팅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K가 1이 겹치잖아 이렇게. 겹쳤을 때 상황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를 너희한테 말해주고 싶어서 그래. K가 1이었다면 얘는 지금 판별식이 0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다 뭐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빵 나오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는 1이라는 중근을 갖는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K가 1이잖아. K가 1일 때는 1 넣었을 때 그러니까 요게 둘 중에 근 하나가 1이었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K가 1이었을 땐 두 개 중근이라며 그러니까 여기는 얘도 1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는 얘 실제 근이 뭐가 돼버리는 거야? 1, 1, 1이 돼버리는 거야. 중근하고 선중근 완전 다 달라요. 지금 두 형의 그러니까 세 개가 다 같다 라는 결론이 나와버리니까 이때 1 값은 아예 배제해버리면서 답은 마이너스 8분의 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근데 알파가 1은 어떻게 알아요? 응?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가정. 얘가 애시당초 문제가 조건이 뭐였어요? 중근을 갖고 싶었잖아. 그치? 근데 현재 상황이 뭐야? 여기서 요 1 하나 나왔어요 근이. 근데 여기 얘가 알파랑 베타 두 개를 가정해놓고 시작한 상황이었어. 그러면 결국 1이랑 알파랑 베타랑 이렇게 세 개의 근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얘 셋 중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야? 중근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의 수는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 얘랑 얘랑 같거나 얘랑 얘랑 같거나. 맞아? 그러면 얘랑 얘랑 같다는 경우는 뭐야? 여기다가 x 대신에 1 넣었을 때 성립한다는 뜻이 되는 거고 얘랑 얘랑 같다는 거는 여기는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었다는 뜻이 되는 거지. 근데 그 결과가 똑같이 1, 1이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한다면 얘는 하나가 1이었다는 뜻이 되면서 중근까지 갖는 경우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게 하나가 1이었다는 뜻이 왜 돼요? 1 넣었을 때 빵 나오댔잖아. 애시당초 여기서 봐봐. 이거 풀 때 어떻게 풀었어? 여기다 1 넣었을 때 빵 나오게끔 2-2K가 빵입니다 라고 해서 K값 구했던 게 아까 1이었어요. 아, 네. 맞아요? 근데 1 넣었을 때 빵 나온다는 얘기가 뭐야? 이 2차 방정식의 근 중에 하나는 1이었습니다 라는 뜻인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1을 집어넣어서 빵 나오게끔 설정을 해준 거고. 이해돼요? 확실히?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이 3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의 정확한 구조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알죠?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요, 이런 문제는 3차밖에 없어요? 4차도 가능합니다. 저희 4차 방정식도 배워요? 4차 방정식도 배워요? 4차 방정식도 배우죠. 학년 올라가면 배워요? 학년 올라가면 배워요? 미적분에서 4차 함수를 배워요. 방정식은 안 배우고? 근데 함수를 배우면 당연히 방정식이 자동으로 따라가겠지. 5차는요? 5차 이상은 잘 안 해. 5차 이상은 잘 안 해.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관에서 없는 이건 잠깐 뺄게요. 3차 이상의 근계수 관계 다루지 않습니다. 교육과정에서는. 알죠? 넘어갑니다. 그럼 작성도 여전히 다루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설명해주고. 켤레근 개념도 마찬가지 다루지 않아요. 일단 쭉쭉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유형 10번에 나오는 게 뭐야? 그 유명한 오메가입니다. 그죠? 너 오메가도 안 나오는데?
오메가도 그러면 수열날로 넘깁시다. 알지? 혈액을 짱이 설명해 주는 혈액은 설명해 줬어. 3차 당연히 막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3차 방정식에서 그거는 2차 방정식 혈액은 얘기는 했어. 했었잖아. 그치? 3차 방정식 혈액은 얘기는 그게 이제 뭐지? 혈액은 얘기가 뭐랑 연관되냐면 3차 방정식 작성이랑 연관이 되거든. 3차 방정식 작성은 또 뭐랑 연관되냐면 3차 방정식 근계수 관계랑 연결이 돼. 그래서 그 세 개의 개념이 한 세트야 사실. 그래서 요번 시간에 다 빼버리고 수요일날 좀 보충해서 이런 부분들 안 했던 것들은 해줄게요. 지금은 우리 채연이가 바로 시험이니까 오케이? 채연이 위주로 조금 진행을 할게요. 됐죠? 오케이 넘어가자. 그럼 11번 봅시다. 자, 활용 얘기는 별거 없어요. 그냥 식 하나 만들어서 풀어주면 됩니다. 그죠? 그냥 간단하게 봐봐. 어떤 정육면체가 있었대. 가로의 길이 1 줄이고 세로의 길이의 높이를 2랑 3씩 늘려서 직육면체를 만들었더니 부피가 처음 정육면체 2.5배가 됐어요. 라고 하는 이 상황 자체를 너희가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나요? 그것만 만들어줄 수 있으면 끝나는 되게 쉬운 문제가 되는 거야. 그죠? 다시 봐봐. 어떻게 만들면 될까? 처음에 정육면체가 주어져 있고 직육면체가 주어져 있고 부피들의 비교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직육면체랑 정육면체의 부피의 비교를 하고 있어. 그러면 너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뭐겠어? 부피를 구하려면 각 모서리들의 길이들에 관심이 가야 되겠지. 맞아? 근데 길이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 모르는 길이를 가지고 세팅을 하고 시작합니다. x라고 넣어봅시다. 오케이? 뭐를? 어떤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 오케이?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넣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정육면체의 부피는 뭐가 되겠어? x 세제곱 될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직육면체의 부피는 뭐겠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인데 가로는 1cm 줄였대. 그러니까 가로는 x-1이었을 거야. 그 다음에 세로는 2cm 늘렸대. x 더하기 2였을 거야. 그 다음에 높이는 3cm 늘렸대. x 플러스 3이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는 얘의 부피는 처음 부피의 몇 배가 됐대요? 처음 부피의 2.5배가 되었습니다. 라는 등식하고 만들 수 있겠지. 이 방정식 풀어달라는 그런 간단한 문제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보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식서 내려가면 됩니다. 어디다 봐봐. 여기서 좀 이런 거 헷갈리지 않니 혹시? 2.5를 여기다 곱해야 될지 여기다 곱해야 될지 좀 헷갈리지 않니? 안 헷갈려요? 넘어갑니다. 그냥 읽는 그대로 처음 부피에다 2.5배를 하면 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읽어 나가면 자연스럽게 어디 곱해야 될지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 수학에서 의자가 곱셈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죠. 2.5배. 됐습니다. 넘어가자. 쭉 넘어가. 다음 이제 두 번째 파트로 갑시다. 자, 오늘 이제 연립방정식 얘기까지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제한이 시험 범위까지는 맞춰주고 그다음 다음 주부터 같이 또 진도 나갈 겁니다. 자, 연립방정식. 일단 얘들아, 연립방정식 할 때 1차 연립하는 거는 무조건 다 할 수 있다. 맞아요? 1차는 연립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 문자 소거해서 다른 문자 구하고 그걸 가지고 다른 문자 또 구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1차, 2차는 됐고요. 그 다음에 2차, 다시 2차, 1차 이렇게 요거랑 그 다음에 2차, 2차 요거 해결하는 방법만 정확하게 기억해놨으면 좋겠어. 얘는 그냥 계산력 싸움이거든. 오케이? 계산력 싸움이라는 거는 계산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익히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계산하는 방법을 그냥 개념이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그냥 계산력인 거야. 오케이? 익히기만 하면 끝납니다. 봐봐. 애시당초 얘들아 2차 방정식 있어요? 없어요? 아, 뭔 소리야? 2차 방정식 풀 수 있어요? 없어요? 풀 수 있어요. 2차 방정식까지 풀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1차가 만약에 x랑 y에 대한 식이었어요. 여기 2차도 x랑 y에 대한 식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요 1차 중에서 한 문자는 반드시 뭐 할 수 있겠어? 소거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대입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얘가 예를 들어서 뭐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뭐 3입니다 이렇게 돼 있었고요. x 더하기 y는 뭐 1입니다 이렇게 돼 있었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여기 한 문자를 소거하고 싶으면 그 문자에 대해서 나머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 문자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문자의 대신에 여기는 이 문자를 집어넣어 버리면은 자연스럽게 한 문자가 소거가 될 거고 그 식은 x에 대한 뭐가 되겠어? 2차 방정식이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걔 x값 구할 수 있고요. 그 x값 구한 걸 바탕으로 y값도 각각 계산해 줄 수 있겠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냥 2차, 1차 연립방정식의 풀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2차, 1차는 무조건 풀 수 있습니다. 2차, 1차는 무조건 풀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개념 잡혀요. 그렇죠? 다시 2차, 1차를 연립을 못하면 안 돼요. 왜냐면 2차, 2차라고 하는 여기는 이 개념 자체가 여기는 얘를 풀이하는 얘의 방법 자체가 다 뭘로 바꿔주세요? 결론은 2차, 1차로 바꿔주세요. 다시 봐봐. 여기는 얘는 형태가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가 있고요. 두 번째는 2차 항이 소거되는 형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상수항이 소거되는 형태가 있어요. 일단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 외에 다른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 대칭형. 대칭은 좀 나중에 강조할 거예요. 대칭형은 일단 두고 기본적인 풀이 방법은 요거 세 가지밖에 없어. 인수분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지. 여기 예를 들어서 하나만 써줄게. 만약에 x의 제곱 마이너스 3xy에다 더하기 2y 제곱은 0이라는 얘가 있었고요. 그다음 여기는 얘는 왜 x 더하기 뭐 2y가 뭐 1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대. 이렇게 있었대. 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오케이?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뭐가 되면서 인수분해가 되면서 오케이? 다시 봐봐. 둘 중에 하나. 여기는 얘는 인수분해가 돼요. x 마이너스 뭐가 돼요? 2y에다가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럼 그 2차는 뭘로 쪼갤 수 있겠어? 뭘로 쪼갤 수 있어요? x 마이너스 2y가 0입니다랑 x 마이너스 y가 0입니다로 쪼갤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여기 밑에 달려있던 게 여기는 얘였으니까 그 밑에 달려있던 거를 그냥 그대로 여기다 써주는 거야. 그냥 이렇게 두 개가 생겼으니까 두 번 써주는 거지 뭐. 이렇게 그러면은 1차, 2차짜리 연립방정식이 몇 개가 생겨요? 두 개가 생겨요. 오케이? 그럼 이 상태에서 뭐 하면 되겠어? 소거해주면 되는 거야. 이 상태에서 소거해주면 돼. 그러면 여기서 1차, 2차짜리로 풀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는 이런 형태로 하나는 반드시 이렇게 될 테니까 그 하나 쪼개진 거를 1차로만 이렇게 두 개로 표현할 수 있다면 여기는 얘 하나 나머지 써주고 하나 나머지 써줘가지고 이거 하나 연립해서 풀어주고 이거 하나 연립해서 풀어주면 답이 됩니다. 됐나요? 이게 첫 번째 방법. 그다음 두 번째는 2차항 소거라고 하는 건 이런 형태를 말해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뭐 y는 뭐 3입니다. 0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고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뭐 y 뭐라고 할까? 뭐 2y라고 할까? 는 0입니다.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해보자. 됐나요? 그럼 현재 2차식이고 2차식인 거 확인할 수 있겠지? 2차식이고 2차식인 이 상황에서 가만히 보니까 2차항이잖아. 2차항 요거 두 개를 내가 그대로 빼버리면 뭐가 돼요? 2차항이 그대로 둘 다 사라져버리지. 맞아요? 2차항이 완벽하게 사라져버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돼? 4x-y는 0이라는 식이 하나 생겨요. 몇 차식이 됩니다? 1차식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얘랑 연립해야 되고 여기는 얘랑 연립해야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좀 편한 거 그냥 갖다가 요렇게 그냥 놔버리면 다시 뭐가 되는 거야? 1차, 2차짜리 연립방정식이 돼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1차, 2차짜리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 그대로 또 한 문자 소거해서 그냥 풀어버리면 해가 나옵니다. 이게 두 번째 2차항 소거하는 방법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가 관찰, 봐봐. 선생님이 인수분해할 때 얘기했던 게 뭐였어? 너희들이 인수분해 5 원칙이 있었지. 첫 번째 뭘 봐주세요? 공통 인수 봐주세요. 그 다음 공통 부분 봐주세요. 그 다음에 2차식 봐주세요. 복잡한식 봐주세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인수정리랑 조립제법 이용해서 풀 수 있는 지 봐주세요.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치? 그런 것처럼 연립방정식 중에서 2차, 2차를 푸는 방법은 너희들이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보거나 2차항이 소거되는지 보거나 마지막으로 상수항이 소거되는지를 보면서 2차 연립방정식을 풀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풀이 방법이 정해져 있는 거야. 인수분해처럼. 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얘도 2차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이 이렇게 정해져 버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 여기는 이거를 다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2차를 연립해? 힘들어. 잘 못해요. 왜? 소거가 잘 안 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방법이 요거밖에 없어요. 마지막 상수항 소거는 뭐냐면 얘는 좀 예를 들기 좀 힘든데 가만 보니까 뭐 하나가 예를 들기 진짜 힘든데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하나 있었어. 또 하나가 x의 제곱 더하기 xy가 있었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오케이? 아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 이것도 되잖아. 둘 다 실패. 어쨌든 이 인수분해 안 된다고 생각해봐. 그랬죠? 인수분해 안 된다고 생각해봐.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라고 생각했을 때 요거 두 개를 그대로 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요거 2라고 놓고 요거 1이라고 요것도 2라고 이렇게 놓고 오케이? 이렇게 줘야 돼. 요거 인수분해 안 되고 요것도 인수분해 안 되는 거잖아 지금 현재. 맞아? 이 상태에서 너희가 바라봤을 때 얘는 그러면 2창이 속어도 안 돼. 한 번에 속어도 안 돼.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지도 않아. 물론 여기 얘가 인수분해가 되긴 되잖아, 그지? 근데 인수분해라는 거는 사실상 여기 있는 이 좌변이 인수분해가 되면서 우변은 빵이어야지 의미가 있어요. 왜? 나는 여기 있는 얘를 어떻게 바꿀 거니까 얘를 이렇게 두 개로 쪼갤 테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아무리 된다고 하더라도 얘가 1이었으면 혹은 2였어. 어떤 숫자로 들어가 있었으면 이거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식이잖아. 맞아요? 이거 두 개 가지고 어떻게 할 거야? 얘가 빵이어야지만 의미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수분해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얘가 인수분해 되고 얘가 빵일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얘는 현재 여기 있는 얘가 인수분해가 되긴 하지만 여기 있는 얘 때문에 지금 안 되는 상황이야. 그치? 의미가 없는 상황이야. 이런 상황을 발견했을 때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 상수항을 한번 소거해보세요. 오케이? 상수항을 한번 뭐 해보세요? 소거해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얘랑 상수항 똑같잖아. 이 식 그냥 이 자체로 한번 빼버리자. 그럼 뭐가 돼요? x의 제곱 더하기 3xy 더하기 2y 제곱 이렇게 되죠? 는 빵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식 자체가 뭐가 되길 기대하면서 빼는 거냐면 그렇지. 여기 있는 얘가 이런 형태가 되길 기대하면서 빼는 거예요. 그럼 봐봐. 이거 인수분해 되는 거 맞죠? 맞아요? 그러면 이거랑 또 마찬가지. 이거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더 쉬워 보이는 밑에 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 연립방정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그럼 걔는 다시 한번 저 첫 번째 연립방정식 푸는 요령으로 그대로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말하지만 연립방정식, 2차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몇 가지? 요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서 선생님이 대칭형이라는 걸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대칭형까지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연립방정식에서 너희들이 계산을 못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선생님 저기 또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얘도 마음에 드는 거. 이거 하나. 봐봐. 여기서도 지금 얘랑 빼가지고 요거 하나랑 그다음 요거는 이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서 써주면 돼. 맞아요?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거 빼가지고 요거씩 하나 만들고 나머지 하나는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써주면 돼. 이게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잘 봐봐야 되나? 2차 함수가 있었어. 이렇게 하자. 혹시 이거 기억나니? 원이 하나 있었고 원이 하나 있었어. 원이 두 개. 여기서 나온 것만 기억나요. 여기서 나왔다는 것만 기억나요. 원이 하나 있었고 원이 하나 있었어. 이 두 개의 원을 빼버리면 뭐가 됐었지? 공통현의 방정식이 됐어. 기억나요? 안 나지? 그게 나야 되는데 다시 봐봐. x의 제곱 이거 원방에서 다시 설명할 거예요. 뭐 2x 더하기 뭐 4y 더하기 1은 0이다 이렇게 주어졌다고 쳐보자. 그다음 여기 얘도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y 뭐는 0이다 이렇게 주어졌다고 쳐보자. 오케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 교점을 구하고 싶다고 생각해봐. 그럼 당연히 나는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뭐 할 거야? 연립할 거거든. 맞아? 이거 되게 그럼 얘는 2차 연립방정식이니까 지금 저 개념이랑 똑같은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가만 보니까 2차항이 계속 2차항, 2차항들이 한 번에 사라지는 형태니까 두 개를 뺄 거거든. 오케이? 그럼 두 개를 빼요. 그럼 뺐을 때 나오는 결과가 4x 더하기 8y 뭐야?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여기는 이 식은 도대체 뭘까?
요거 두 개 빼서 나오는 글씨는 사실 이 식이었어요. 이 직선을 그려준 식이었어. 요거 다시 한번 공부할 거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일단 그 정도로만 믿고 넘어가자. 그랬죠? 이 두 개 뺐을 때 나오는 결과는 얘가 될 수밖에 없어. 그렇지? 그럼 잘 봐봐. 왜 둘 중에 하나를 골라도 돼? 왜 둘 중에 하나를 골라도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야. 여기 있는 얘랑 연립해서 나는 여기 있는 이 교점이랑 여기 있는 이 교점을 찾고 싶은 거야. 맞아요? 이 교점이랑 이 교점 찾고 싶어. 여기 얘랑 연립하면 이 교점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얘랑 빼버리면 뭐가 나온다고? 얘가 나온다고. 근데 여기는 얘가 뭐라고? 여기는 얘라고. 근데 내가 찾고 싶은 건 애시당초 이 교점이랑 이 교점이야. 그럼 나는 이 원이랑 얘랑 연립해도 교점은 얘랑 얘일 거 아니야. 또 이 원이랑 여기는 얘랑 연립해도 교점은 얘랑 얘일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내 마음대로 하나 선택해서 얘랑 연립해버리면 연립 방정식 풀면은 그 글이 똑같이 나온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 방법대로만 풀면 됩니다. 됐죠? 나머지 1차짜리 하나만 연습을 해보자. 요거 하나 풀어볼게요. 이거 쉬워. 나머지는 쉬워 보이니까. 자, 지금 상황 보니까 어때요? 1차, 2차 두 번 연립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첫 번째 식 보니까 여기에 이 A가 있어서 이거 계산 못해요. 여기는 얘 두 번째, 여기는 얘 B가 있으니까 이거 계산 못해요. 그치? 계산을 못해. 근데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가 지금 공통인 해를 갖는다고 했잖아. 그치? 공통인. 자, 방정식에서 해를 모르면 뭐 하라고 했어요? 가정하라고 했어요. 맞아? 그럼 공통인 해가 x는 알파입니다. 뭐 y는 베타입니다. 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오케이? 구하려고 막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게 아니야. 가정해놓고 그 상황을 보면서 푸는 거야. 알죠? 봐봐. 그럼 여기 봐봐. 이거는 여기는 얘 해이기도 하고 여기는 얘 해이기도 하잖아. 그죠? 그렇다면 요 식에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요 식에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y 제곱 3 베타의 제곱은 마이너스 11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그냥 연립해버리면 알파랑 베타를 그냥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차피 공통인 해를 가질 수밖에 없어. 그치?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는 얘랑 연립해서 공통인 해를 먼저 구해주면 끝나겠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랑 묶여있으니까 이게 너무 연연하지 마. 여기 얘랑 묶여있으니까 연연하지 마. 어차피 얘랑 공통인 해를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네 개가 다 똑같은 해를 갖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랑 연립하면 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걸 가지고 생각해주면 문제 쉽게 풀 수 있을 거고 한번 해보세요. 봐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처음에 문제를 그냥 그대로 읽어보면은 여기 얘랑 얘 공통인 해가 존재할 때 자연수 A, B에 대해서 얘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일단 한번 상황을 너희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 문제를 풀기 전에 완전히 풀기 전에 문제를 읽으면 생각해보면 자연수 A, B라고 했어. 일단은 해가 되게 많나 보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어요. 그지? 자연수 조건을 줬으니까 그지? 해가 편안하게 나오진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봐봐.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를 연립했을 때 공통인 해는 몇 개 나올 것 같아요? 두 개 나오겠지. 다시 얘랑 연립할 과정 이렇게 생각이잖아, 그지? 연립할 거잖아. 그럼 얘랑 연립했을 때 기본적으로 순서상 해의 순서상의 개수는 몇 개 나오겠어? 두 개 나올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두 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A 값이 두 개 나올 수 있다는 뜻이고 B 값이 두 개 나올 수 있다는 뜻이 돼버려. 그지? 그러니까 얘는 총 두 쌍에 다시 두 개씩 A랑 B가 두 개씩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그 두 개인데 답이 이걸 가지고 답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는 자연수가 아니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연수인 거 골라서 풀어달라는 문제겠구나라고 충분히 예상하고 갈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편안하게. 그렇죠? 그리고 한번 잘 봐봐. 이게 좀 불안하면 안 돼. 뭐냐면 여기 있는 얘랑 연립했을 때 해가 두 쌍이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계산해보면 두 쌍이 나오긴 하지만 계산해보기 전까지는 그냥 예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상이 확신이 됐으면 좋겠어. 두 쌍이 나올 거야. 확신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럼 확신이 됐다면
확신이 됐다면 A랑 B가 각각 2개씩 나올 거야 라는 것도 충분히 확신할 수 있거든. 그래서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게 확신이 돼서 이렇게 풀면 답이 나오겠구나라는 확신이 완벽하게 들었을 때 그때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습관으로 완전히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연립해야지, 연립방정식에 얘랑 연립해야지 해서 이거 막 연립하고 있으면 그때부터 지금 완전히 산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풀이 자체가. 모든 상황, 이 연립했을 때 결과가 나올까 한번 생각해봐. 안 나올 것 같아. 확신이 안 들잖아. 나올 거라는 확신이 안 들어. 왜? 여기 이 미지의 상수 A가 있으니까. 그럼 얘는 확신이 안 들으니까 그 풀이는 가면 안 되는 거고. 첫 번째 말할 때 얘랑 연립했을 때 두 쌍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A랑 B가 두 쌍이 나올 거야. 이렇게도 확신이 드니까 이런 건 풀어도 되는 거야. 그래야지 우리 소위 말하는 삽질을 안 하게 되는 거야. 알죠? 문제를 풀면서 얘들아 되게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보면서 2차 방정식 보면서 뭘 보라고? 개수를 관찰하라고. 개수를 관찰하면서 걔네들의 근의 상태를 그때그때 판단해 가는 거야. 맞아? 마찬가지야. 모든 식을 줬을 때 그냥 뭐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하고 넘어가지 말고 그냥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너희 생각으로 잡혀야만 문제가 되게 편안하게 풀려요. 그렇죠? 그게 습관이 안 되면 되게 힘들어집니다. 좋아요. 넘어가자.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력 싸움입니다. 13번부터 천천히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보는 거야. 연립방정식. 2차 연립방정식을 줬어요. 2차 연립방정식을 줬어요. 2차 연립방정식이래. 라고 한다면 처음에 너희들 뭘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인수분해 형인지 2차항 소거형인지 아니면 상수항 소거형인지 먼저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세 개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그걸 바라볼 수 있겠지. 오케이? 연립방정식 푸는 방법 몇 가지밖에 없다고? 딱 3가지밖에 없다고.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야. 그러니까 얘가 뭔지 봐봐. 여기는 얘 가만히 보니까 너무 쉽게 인수분해가 되게 생겼잖아. 그치? 이쪽은 또 0이 되는 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여긴 얘는 인수분해 형이구나. x-y는 0이라는 거랑 x 플러스 y는 0이라는 거 두 개로 쪼개가지고 밑에는 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2y 제곱은 8입니다.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2y 제곱은 8입니다. 이렇게 써놓고 그냥 이거 하나 풀어주고 이거 하나 풀어주면 총 4쌍의 해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맞아? 그러니까 보기가 5개니까 해 아닌 거 골라달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까지 확신이 들었을 때 그때 뭐 하는 거야? 풀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뻔히 보이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다 보면 결국 마지막까지 생각 못하게 됩니다. 그래 봐봐. 이 얘기는 좀 집중해서 들었으면 좋겠어. 너희가 어렵다고 하는 게 이런 거야. 결국은 봐봐. 분명히 A를 가지고 B를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거든 너희는. 그 다음에 또 B를 가지고 뭘 구하는 C를 구하는 이런 문제를 풀어보고 이런 문제를 풀어봤어. 무슨 말? 이 개념이랑 이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아 A에서 C로 가는 문제는 너희가 되게 힘들어해요. 대부분. 오케이? 봐봐. 얘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연스럽고 얘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해달라는데 꼭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 개념이 없는 거고 이 개념이 없는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 활용하지 못해. A를 가지고 B를 생각해보고 그 B를 가지고 C를 구하면 되겠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드는 거야.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 그 개념을 정말 하나하나 좀 쪼개요. 쪼개. 알지? 그것만 잘하면 되게 좋겠어 진짜. 그렇지?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연립방정식 한번 너희가 직접 풀어보고요. 네, 그게 하지 말까? 하지 말자. 그냥 단순히 계산. 할 수 있죠 얘들아? 요 연립방정식 다 풀 수 있죠? 넘어갑니다. 두 번째. 얘 먼저 보자. 보니까 얘는 인수분해 안 되지만 얘 인수분해 되게 생겼지? 인수분해 형이구나 라고 판단하고 마찬가지 이렇게 두 개를 쪼개가지고 밑에 거 하나씩 써주고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풀려요. 어렵지 않습니다. 세 번째, 여전히 인수분해 형이네요. 그죠? 인수분해 형. 세 번째, 여기. 대칭형은 좀 이따 할게요. 대칭형은 좀 이따 합시다. 여기 보자. 이건 뭐야? 이건 2차 1차나. 이것도 좀 이따. 그거밖에 없어? 그거밖에 없네. 그거밖에 없네요. 우리는 근데 몇 가지로 생각해야 된다고요? 3가지로 생각해야 된다고. 지금 현재는 문제가 인수분해형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2차항 소거형도 그다음에 상수항 소거형도 너희들 충분히 생각해서 풀어줄 수 있어요. 알았죠? 그럼 잠깐 쉬었다가 우리 대칭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수업 마무리할게요. 일단 여기 대칭형을 설명하기 전에 일단 이거를 그냥 봐봐. 얘랑 얘를 그냥 봐봐. 얘 이거 몇 차니 얘들아?
2차지. 저기 2차라는 생각 들어요? 2차라는 생각 들어? 왜 2차야? 얘 때문에 2차야. 우리가 알고 있는 차수라고 하는 거는 곱해진 문자의 개수라고 했어요. 오케이? 여기는 1차항이고 요 1차항이지만 여기는 얘는 얘랑 얘랑 곱한 거니까 이거 현재 2차항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차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2차랑 2차를 연립하고 싶어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수분해, 그다음에 2차항 소거, 상수항 소거 이렇게 딱 3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인수분해가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현재 없습니다. 사실은 있어요. 사실은 있긴 있어요. 첫 번째 식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인수분해 딱 봐봐. x 요거 다 이쪽으로 넘겨봐. 그럼 x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버리잖아. 여기는 얘가 뭘로 인수분해 돼요? x 마이너스 1과 y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형으로 풀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보였다고 생각한다면 뭐 해줄까? 2차항 소거되는지 한번 봤더니 2차항 소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수항을 소거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상수항을 한번 소거하러 가볼게요. 일단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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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배 이렇게 해놓고 두 개 상수항을 소거해 볼게요. 어떻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요거 두 개를 빼볼게요. 요거 두 개를 빼볼게요. 얘에서 얘를 빼자. 그럼 x의 제곱에 뭐가 돼요? 플러스 8xy 되고요. 그다음 플러스 y 제곱 되고요.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7y는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지?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 얘가 인수분해가 되나요? 그것도 바라봐봐. 인수분해 되냐 안 되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잘 하면 되나? 봐봐 일단 이 복잡한 식으로 바라보고 여기 얘 한번 인수분해 해볼게요. x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합니다. 그럼 얘 플러스 뭐가 되겠어? 8y에다가 마이너스 7 이렇게 될 거고요. 더하기 뭐가 돼요? y 제곱에 마이너스 7y 이렇게 될 거예요. 됐나요? 됐어.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고 나서 각각 여기는 얘를 또 인수분해 해보자. 얘는 y에다가 뭐가 돼요? y 마이너스 7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 얘는 어차피 1, 1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지? 그럼 여기서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내가 여기는 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맞아요? 되나요? 없죠.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안 된다고 봐도 괜찮겠다.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였어요. 그러면은 원래 이제 상수항 소거했으니까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걔는 안 돼. 그래서 여기는 얘에서 막혔어요. 그렇지? 막혔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못 푸는 거가 돼버리는 거야.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배우는 거냐면 이런 형태는 대칭형으로 풀어요. 대칭형으로 풀어요. 라는 건데 봐봐. 일단 너희가 대칭형이라고 하는 이 말 뜻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대칭형이라는 건 뭐냐면 x와 y의 자리가 바뀌어도 원래 식과 동일한 경우를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대칭형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여기 원래 식이 봐봐. x 더하기 y 마이너스 xy는 1이다 라는 식이랑 y 더하기 x 마이너스 yx는 1이다 라는 식이랑 x랑 y랑 자리 바꿔놓은 거야. 근데 여기는 이 결과랑 여기는 이 결과가 완전 똑같은 식이지. 맞아요? 다르지 않잖아. 근데 밑에 것도 봐봐. x의 제곱에 더하기 xy 더하기 y 제곱은 7이라고 돼 있고요. 여기는 얘를 바꿔서 y 제곱에 더하기 yx에 더하기 x의 제곱은 7이라고 돼 있어. 이 식도 완전 똑같잖아 두 개가. 이렇게 돼 있는 이 두 개 세트가 완벽하게 다 똑같아지는 이런 상태가 대칭형입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너희가 바라볼 때 있잖아. 이거 세 개를 기본으로 깔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대칭형인지 아닌지를 사실 먼저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렇죠? 저걸 보기 전에 대칭형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는 거야. 그래서 봐봐. 문제를 좀 보면서 대칭형인지 아닌지 판단해보자. 얘 봐봐. x랑 y랑 자리 바뀌어도 똑같죠? x랑 y랑 자리 바뀌어도 똑같지? 이게 대칭형이야. 오케이? 다시 x랑 y랑 자리 바뀌어도 똑같지? x랑 y랑 자리 바뀌면 달라지지. 대칭형이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x랑 y랑 자리 바뀌면 달라지지. 결과가 대칭형이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x랑 y랑 자리 바뀌어도 똑같지? x랑 y 자리 바뀌어도 똑같지? 얘는 대칭형인 거야.
그거 그대로 놔두고 X랑 Y 자리 바꾸고 있어요. x랑 y의 자리만 바꾸고 x 대신에 y 넣고 y 대신에 x 넣었을 때 그 결과가 같은지 다른지를 보면서 대칭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볼 때 사실 제일 먼저 너희가 해줘야 될 일이 대칭형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일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죠? 저 세 개의 기본, 저거보다도 더 먼저 생각할 게 대칭형인지 아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좋아요. 그래서 대칭형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에 있던 식들은 다 대칭형이 아니었어요. 괜히 전에. 앞에 있던 식들은 다 대칭형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문제를 풀지 않았는데 지금부터는 대칭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봐봐. 대칭형의 연립 2차 방정식을 풀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첫 번째 스텝. 일단 뭐부터 하는 거냐면 x 더하기 y랑 xy를 구해주세요. 오케이?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냥 x 더하기 y가 얼마인지 xy가 얼마인지 이거부터 구하는 거야. 근데 수학에서 못 구하면 못하면 뭐였어? 가정하는 거였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 몰라 그럼 a라고 놓고 몰라 b라고 놓는 거야. 이게 첫 번째 스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은 얘는 x와 y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하나 작성해 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런 거 배웠잖아. 봐봐. x 더하기 y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예를 들어 3이었어요. 알파 베타가 2였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얘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에 더하기 2는 0입니다의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였군요라고 이렇게 2차 방정식 작성할 수 있잖아. 그지? 마찬가지야. x 더하기 y를 a라고 놨고 x 더하기 xy를 b라고 놨으니까 그 2차 방정식은 내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세우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에 x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른 변수 t에 대해서 t 제곱 마이너스 at 더하기 b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나 해주세요. 오케이? 됐나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스텝이 뭐냐면 봐봐. 이렇게 됐을 때 잘 봐봐.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얘가 1이고 얘가 2잖아. 마이너스잖아. 그지? 근데 여기 얘가 뭐겠어? 1번 2를 그대로 갖겠지? 봐봐. 이 결과를 좀 유심히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현재 이거랑 이걸 알고 있는 상황이야. 무슨 말이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3입니다랑 알파 베타가 2입니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뭘 구한 거야? 알파가 1이면 베타가 2입니다라는 사실을 구한 거고요. 만약에 알파가 2였다면 베타가 1이었지라는 사실을 구한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이야? 이 연립방정식을 풀었어요. 무슨 말이야? 뭘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결론이 그거야. 봐봐. 얘랑 얘를 알고 있을 때 있지. 얘랑 얘를 알고 있을 때 얘랑 얘를 가지고 2차 방정식 하나 만들어 버리잖아. 그럼 알파랑 베타를 내가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얘랑 얘를 알고 있을 때 이걸 토대로 뭘 만들면 2차 방정식을 만들면 최악의 경우에 근해 공식 써버리면 알파 베타 그냥 구할 수 있잖아. 맞아? 인수분해되면 그냥 그대로 구하면 되고. 그래서 알파랑 베타를 되게 편하게 구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대칭형의 연립방정식, 2차 연립방정식일 때는 스텝 1에서 얘랑 얘를 먼저 구하고요. 두 번째,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x랑 y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작성하고요. 세 번째 스텝에서 뭐 하면 되겠어? 그 방정식을 풀어요. 그 방정식을 뭐 해주세요? 풀어주세요. 그럼 그게 뭐야? 그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방정식을 풀면은 이렇게 두 쌍. 이 자리가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쌍, 이렇게 한 쌍에서 두 쌍의 해가 다이렉트로 나옵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대칭형의 연립방정식을 푸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스텝 1, 2, 3는 너희들 외우라고 해준 거예요. 오케이? 외우라고 해준 거야. 선생님 외우라고의 수업은 잘 안 하잖아, 그지? 근데 얘는 계산력이기 때문에 계산력은 그냥 계산하는 방법을 익히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요거는 그냥 그대로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알죠? 실전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봐봐. 지금 현재 문제가 좀 전에 풀어봤을 때 요거랑 그 다음에 x의 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 제곱은 7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내가 얘가 인수분해 된다는 사실을 처음에 생각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어. 오케이?
좋겠어. 근데 그걸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 근데 생각해주면 좋겠어. 어쨌든 생각을 못했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었는데 얘를 해봤더니 실패를 했거든. 그지?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보자마자 뭘 안 했어요? 대칭형인지 아닌지 판단을 안 했어요. 대칭형인지 아닌지 판단해봤더니 여기가 대칭형이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 쳐보자. 그러면 여기는 얘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x 더하기 y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a라고 놉니다. x, y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냥 b라고 놓을게요. 라고 생각해버려. 그러면 여기는 이 식이 너무 자연스럽게 뭘로 바뀌냐면 얘는 뭘로 바뀌어? a-b는 1입니다라는 식 하나가 여기는 얘를 적절하게 얘랑 얘를 통해서 좀 변형을 해주면 얘는 a의 제곱 마이너스 b는 7입니다로 바뀌어봐요. 이해되나요? 알겠니? 곱셈공식 변형한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바뀌어버려. 그럼 봐봐. 얘는 현재 뭐가 됐어? 1차와 2차짜리 연립 방정식이 되었지. 맞아? 그럼 요거 내가 풀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풀 수 있는 거야. 해 몇 쌍 나오겠어? 2쌍 나올 거야. 그치? A랑 B랑 이렇게 한 쌍 나오고 또 A랑 B랑 한 쌍에서 2쌍이 나올 거예요. 순서쌍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2쌍이 나올 겁니다. 그치? 실제로 한번 계산해보자. 자, 이거 연립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B는 넘어가 A-1일 거야. 그래서 얘를 여기다 집어둡니다. 얘는 뭐가 돼요? A의 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게 되죠. 됐습니다. 비속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A 값이 뭐뭐 나오니 3 또는 마이너스 2 나오죠? 그죠? 그럼 A가 3이었어.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였어. 이렇게 두 개 나왔어. 그럼 그때 각각에 대해서 뭐가 나오겠어? B가 나오겠다. B는 뭐겠어요? 요거였잖아. 얘는 2겠네, 그지? 얘는 뭐겠어? 마이너스 3이겠죠. 이렇게 두 쌍의 해를 구했습니다. 됐나요?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오케이? 첫 번째 스텝. 그럼 두 번째 스텝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됐잖아. 그럼 얘는 뭐야? 이 x 더하기 y가 뭐거든? 3이거든. x, y가 뭐거든? 2거든. 그죠? 괜히? 그럼 요걸 가지고 뭐 하라고요? 방정식 만들어.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이 돼. 그럼 얘네들의 극이 뭐라고? 1과 2라고 바로 찾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x가 1이었을 때 y는 뭐가 되고 2가 되고 여기가 아니잖아. x가 1이었을 때 y가 2가 되고요. x가 2였을 때는 y가 1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봐. x 더하기 y가 얼마야? 마이너스 2예요. xy가 얼마야? 마이너스 3이에요. 방정식 만들어주세요. t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t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요 근 두 개 보니 1과 마이너스 이게 3이겠죠. 됐습니다. 1과 마이너스 3일 거야. 그러니까 x가 뭐일 때는 1일 때는 y가 뭐구나. 계산이 잘못된 것 같다. 잘 됐니? x가 1일 때는 y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3이 돼요. y가 뭐였을 때는 마이너스 3. x가 마이너스 3이었을 때는 x가 y가 1이 됩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4쌍의 해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대칭형의 방정식을 풀 때는 이런 형태로 개념을 잡고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칭형은 무조건 x 플러스 y가 x, y가 나와줘요? 그렇게 무조건이라는 건 수학에 잘 없긴 하지만 얘는 더더욱이 이걸 풀 수 있는 방법, 다른 방법 사실 있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했을 때 되게 편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거야. 오케이? 이거 봐봐. 되게 쉬운 방법이야. 사실 이것만 제대로 익혀놓잖아. 그럼 되게 쉬운 방법인데 이거 익히지 않으면 이 방법 자체가 되게 어렵잖아 지금. 그렇지? 이걸 익히지 않으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익어버리면 되게 쉬운 풀이가 돼버리는 거야. 670번 풀수 있어요? 670번. 요거 그래 요것도 한번 풀어줄게요. 이걸로. 오케이? 일단 너희는 요거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667번. 봅시다. 일단은 대칭형인 거 먼저 확인했죠? 그래서 이제 x 더하기 y를 그냥 a라고 놨고요. 그다음에 x, y는 그냥 줬으니까 21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나서 a를 이제 구하러 가보는 거지. 저기 이제는 a의 제곱에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요? 42가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렇죠? 얘가 지금 얼마였어? 58이었어. 그게 괜찮죠? 그러니까 a 제곱이 뭐가 됐어요? a 제곱이 100이 됐어요. a는 뭐가 됐군요? 그렇지, 꿀맛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왔잖아. 여기는 얘가 a가 플러스 10,
혹은 마이너스 10이야. 무슨 말이야? x 더하기 y가 10일 수도 있고 x 더하기 y가 뭐일 수도 있어? 마이너스 10일 수도 있어. x, y는 여전히 뭐예요? 21입니다. x, y는 여전히 21.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첫 번째 상황에서 쟤는 t의 제곱에 마이너스 10t에다가 더하기 21은 0. 요 방정식일 거고 걔네들의 근은 3과 7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x가 3일 때 y가 7 혹은 x가 7일 때는 y가 3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여기는 예에서 바라봤을 때는 t의 제곱 플러스 10t 플러스 21은 0이죠. 걔네들의 그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7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일 때는 마이너스 7이었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7이었을 때는 마이너스 3이었습니다. 이렇게 총 레스항의 해를 구하면 되는군요.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저거 음. 풀이를 만약 쓰면은 t를 x로 둬야 돼요? 아니, t를 x로 넣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문자는 겹치면 안 돼. 아니 아니라 t가 뭐라고 해야 써놔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거 풀이를 할 때 여기서 x랑 y를 근으로 갖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작성하면 안 써도 맞을 됐나요? 알겠어? 오케이, 좋아요. 그럼 이제 아까 채널이 물어봤던 670번 문제 같이 봅시다. 봐봐. 얘는 봐봐. 연립방정식 저기는 제가 실근을 갔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쟤는 대칭형이잖아. 그죠? 맞아요? 얘들아 여기서 대칭형을 제대로 딱 마스터를 하고 가야 됩니다. 대칭형이라고 하는 게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 있을 때 항상 소거를 해.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줬어. 대놓고 줬어. 근데 얘를 이렇게 넘긴다? 그래서 이제 y 대신에 이렇게 집어넣어요. 오케이? 그러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 나오잖아. 그럼 풀 수는 있어. 그치? 풀 수도 있어. 그냥 계속 그렇게 한단 말이야.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속도가 안 나요. 이번에 혹시 시험보다 시간 모자란 사람 있어요? 저요. 모자라지. 생각보다 모자라요. 아무리 빨리 풀어도 모자라요. 왜냐면 항상 불안한 문제들이 몇 개 있거든요. 이게 맞을까 틀릴까라는 좀 불안한 문제들. 거기에 좀 시간을 많이 써야 되니까 좀 시간을 절약하자. 지금 하고 있는 건 무슨 파트라고요, 얘들아? 계산형 파트예요. 계산을 얼마나 더 쉽게 할 수 있나요? 그 계산을 쉽게 하는 방법을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중인 거야. 오케이? 다시 한번 봐봐. 여기는 얘랑 얘를 봤어. 얘가 뭐라고? 대칭형이야. 바로 판단되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돼? t에 대한 방정식 써봐. 뭐가 돼요? 2a-4의 t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되겠죠? 이거 두 개의 근이 뭐겠어? 알파랑 베타가 아니라 x랑 y였겠지. 맞아요? x랑 y를 지금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만든 거야. 근데 봐봐. 여기는 얘가 실근을 갖는다는 건 무슨 말이야? x랑 y가 다 뭐였다는 소리야? 실수였다는 소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이 뭘 가질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 실근을 가질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대로.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쓰면 되겠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써주구나. 물론 여기서는 4분의 d 공식을 쓰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이 개념을 잘 잡아야 돼. 이해됐어요? 알겠니 무슨 말이지? 그냥 보고서 이렇게 만들고서 얘의 근이 x랑 y잖아. 근데 얘네들이 뭐여야 돼? 실수여야 돼. 실근이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이 2차 방정식이 여전히 실근을 가져야 돼.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조건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았었어. 오케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면 됩니다. 얘는 뭐가 될까요? 반의 제곱이니까 a-2의 제곱 써주고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써주면 돼요. 얘가 빵이 되고 싶어? 됐나요? 좀 이상하다. 0이에요? 왜? 나는 하나밖에 안 나오지? A가? 아,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네요. 크거나 같다. 그치, 이제 하나밖에 안 나오더라. 합을 구해달라는데 하나밖에 안 나왔어. 다시. 이거 정리해보자. 이거 뭐가 돼요? a제곱 없어질 겁니다. 마이너스 4a야. 마이너스 4a. 플러스 4, 플러스 4, 플러스 8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a라고 하는 건 2과 적과가 같군요. 답은 1과 2 두 개가 될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자연수 a 값이었습니다. 됐습니다. 오케이. 다음 활용.
이런 문제 보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봐봐. 2차랑 1차를 연립하면 해가 몇 쌍이 나와야 정상이야? 두 쌍이 나와야 정상이야. 2차랑 1차니까. 왜? 2차 하나만 해도 뭐야? 근이 몇 개겠어? 두 개일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2차 방정식 근이 무조건 두 개는 아니지.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허근을 가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실근 입장에서 보라보면은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빵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얘가 봐봐. 여기 있는 얘랑 연립했을 때 나오는 그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 자체가 허근을 갖는다면은 그 문자 하나는 허수가 되는 거잖아. 여기 얘는 얘 1차에서 바라보면 얘도 허수가 돼 버린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상태에서 그 2차 방정식의 판별식에 따라서 얘가 실근을 갖기도 하고 허근을 갖기도 하고 아니면 중근을 가질 수도 있는 거야. 맞아요? 판별식이 0이었다면 그 x값이 하나밖에 없었던 거잖아. 맞아요? 하나밖에 없어. y값이 그럼 당연히 하나밖에 안 나오겠지. 그럼 걔는 하나밖에 근이 없던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이 연립방정식을 풀었는데 해가 오직 한 쌍만 존재한대. 이런 상황이었다면 그냥 여기는 얘랑 연립해서 나오는 그 2차식의 판별식이 0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소거했을 때 남은 한 문자가 근이 하나만 나오잖아. 원래 2차식이라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만 나오잖아. 하나만 나오니까 그거에 해당하는 y값도 하나만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냥 연립해서 뭐 해주면 판별식 써주면 끝납니다. 어렵지 않죠? 연립하면 x, y y는 뭐가 돼요? k-2x가 되겠죠? 여기는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오케이? 다시 말하지만 대칭형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대칭형이 아니면 그냥 이거야. 항상 이거야. 근데 얘는 1차, 2차였으니까 사실 그것도 아니야. 그냥 이거야. 그죠? 소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뭐가 되겠어? x의 제곱 더하기 k-2x의 제곱은 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이게 x에 대한 몇 차식 되겠어요? 2차식 되겠죠. 예, 판별식이 0이게 해주세요 라는 문제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실근을 가지니까 연립해서 뭐가 됐으면 좋겠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오케이? 사실 얘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대칭형으로 풀어도 되고 그렇게 풀어도 됩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마지막 활용 이게 끝인가? 네. 오케이. 오늘 수업 일찍 끝나겠네. 보자. 활용.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 형태를 좀 어려운 문제 없나요? 잠시 단계구나. 어려운 문제가 없네요.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주어져 있는 형태를 얘들아 그냥 식으로만 잘 옮겨주면 되는 건데 그 식 자체가 연립방정식으로 2차식으로 나올 거야. 그래서 얘는 2차 방정식 활용이라고 다시 연립 2차 방정식 활용 문제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 봐봐. 두 자리 자연수에서 각 자리 숫자의 제곱의 합은 얘다.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와 처음 수의 합은 88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럼 봐봐. 어떻게 세팅을 하면 좋을까? 얘랑 두 자리가 있었어요. 그치? 나는 얘도 모르고 얘도 몰라. 그러니까 얘를 x로 놓은 거고 얘를 y라고 놓은 거야. 그렇다면 x는 1에서 9 사이의 자연수였겠지. 그냥 이 숫자를 x로 놓은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81이다라고 한다면 얘는 8이 x로. 오케이? 그렇지. y는 뭐가 되겠어요? 0에서부터 9 사이가 될 건데. 오케이? 근데 잘 봐봐. 10의 자리 숫자가 1의 자리 숫자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 얘는 뭐겠어? y입니다라고 생각해. 얘는 뭐겠어? 다시 1이야. 왜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아니, 자리를 바꿔도 자연수가 되지. 두 자리 자연수가 되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도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되는 자연수입니다.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리고 나서 시작합시다. 각 숫자의 제곱의 합은 뭐가 됐어요? 40이 됐어요. 그 다음에 두 개 바꿨대잖아요. 첫 번째 숫자, 원래 숫자는 뭐였겠어? 10x 플러스 y였을 거야. 그 다음에 바꾼 숫자는 10y 플러스 x였을 거야. 이거 두 개 더한 결과가 뭐래요? 88이래요. 이렇게 준 거야. 그러니까 11x, 11y니까 x 더하기 y는 뭐가 됩니다? 8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이거랑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x랑 y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였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다시 한번 유인이 얘를 바라봐봐. 무슨 형? 대칭형. 좋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주세요? x 더하기 y인데가 알고 있어요. 8이라고. x, y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얘에서 얘는 뭐가 되겠어? 64 마이너스 2xy가 될 거 아니야? 얘가 40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넘어가고 넘어가자. 그럼 xy가 12가 나오겠네요. 됐죠? 그럼 t에 대한 방정식 풀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12 그리고 얘 그는 2랑 6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2였, x가 2였으면 얘가 y가 6이었던 거고 반대였으면 반대가 되는 거고. 됐나요? 근데 여기서 뭐가 더 크다고 했어? 10의 자리가 더 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x가 더 커야 돼. 이게 x였고 얘가 뭐였구나? y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 부호 꼭 적어야 해요. 그러니까 서술형에서 쓸 때는 적어줘야죠. 크다라고 했으니까 등호가 없겠네요. 그치? 서술형에서 쓸 때는 항상 왜냐면 뭐라고 했어? 내가 만든 문자에 대해서는 항상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만든 문자에 대해서 항상 책임을 져줘야 돼요. 이게 서술형 풀이의 기본. 근데 저 부호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둘 다 1에서 9 사이였어. 1에서 9 사이였어. 왜요? 여기는 이 숫자가 들어요. 1, 9거든. 1, 9. 근데 여기서 뭐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x 이 10의 자리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1 대신에 y라고 써줘. 알. 알고리즘.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식만차를 만들어내면 그게 어렵지 않은 문제.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 선생님 안 봐요.